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느바 중승부로 갔습니다. 중승부. 어제 주간은 그냥 완전 초폭풍 쓰나미 데이였죠. 정말 다 전멸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어쩔 수가 없었는데 어제 주간 때문에도 좀 화딱지가 나서 느바를 중승부 2배 올려서 중승부 총 120%인데 2배 올려서 240%를 접근을 해서 자, 메인 조합 두 조합 중에 한 조합. 야, 디트 오바가 정말 아쉽더라고요. 이게. 야, 디트가 조금만 더 저력을 좀 발휘해 줬으면은 충분히 오바 뜰 수 있을 경기였는데 정말 아쉬웠고. 근데 보스턴 마인 브루클린 언더 3.1배 적중을 했고 그리고 비율 20%로 보스턴 마인 클리퍼스 마인 오늘의 이 두 개가 국민픽이었습니다. 근데 다 똥줄로 들어왔지만 이것도 저는 비율 20%로 수익률을 펌핑 시키기 위해서 간 거죠. 그래서 이거 덕분에 수익률이 대폭 확 오르는 거기다 2배 올려서 갔으니까 중승부로 그래서 꽤나 좀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우선 정말 다행이고 제가 우선 영상 징크스를 정말 크게 의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승부 성공으로 인해서 좀 한결 좀 마음이 좀 놓여집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오늘은 열심히 녹화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디애나랑 샌안토니오 경기인데 아이자 잭슨하고 오비 토핀이 여전히 결장을 하고 샌안토니오는 웬바냐마랑 데빈 바세리가 결장을 하죠. 팀 내 핵심 두 명입니다. 인디애나는 직전 올랜도전에 2점 차로 원 포지션 패배. 참고로 이날 올랜도가 3점 14%를 기록하면서 3점 3개 성공했단 말이죠. 최근에 데스몬드 베인이 정말 많이 부진합니다. 터무니없는 슛감이 나온 날이어서 인디애나가 드디어 연패를 끝나 싶었으나 결국엔 또 패배를 당하면서 10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딱 2점차 패배였는데 리바운드로 올랜도가 10개 앞섰거든요. 이 리바운드를 보드장력 싸움에서 완패를 당하게 패배의 원흉이라고 봅니다. 인디애나는 좀처럼 팀 공격력에 반등할 기미가 안 보여요. 야투가 폭발하는 경기 일시적으로나마 오늘 세크라멘토처럼 전반에서라도 막 3점이 대폭발하는 경기가 기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인업을 계속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해결 방법이 안 나옵니다.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샌안토니오는 직전 뉴욕전에 대역전승을 해내면서 이 NBA 컵 결승전에 복수를 대성공을 해냈고 분위기를 확 끌어올렸죠. 약간 홈콜이 좀 있었다라고 봐야겠지만 자, 우선은 바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올 주전으로 코트를 밟았던 줄리안 샴페니가 3점을 17개 던져서 11개를 성공을 했습니다. 인생 경기를 했죠. 또한 샌안토니오는 원정 경기에서 지금 6연승을 거두고 있거든요. 이 뉴욕과의 NBA컵 결승은 라스베가스 중립 경기였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지금 6연승이란 말이죠. 그 정도로 샌안토니오가 지금 원정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팀 중 하나입니다. 강팀이에요. 올 시즌 샌안토니오 명백히. 최근에 샌안토니오의 경기를 보면서 야 얘네가 올 시즌에 강팀 DNA까지 보여주네 라는 생각. 직전 뉴욕전에도 야 이건 무조건 졌다. 웬바냐마도 부상으로 도중 이탈까지 되었고 시종일관 10점 차 이상으로 뉴욕이 되려 리드를 잡고 있었던 경기라서 이거는 정말 역전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줄리안 샴페니의 정말 좀 아주 희박한 활약이 터졌지만 그럼에도 이걸 역전하면서 역전승을 거뒀다라는 거는 샌안토니오가 지금 승리 DNA가 아주 철철 넘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인디애나는 패배 DNA가 찌들어진 상태죠. 찌들어진. 지금 5.5가 6.5 받았더라고. 해외 기준으로 5.5였는데 자 근데 제 생각보다는 샌안토니오가 꽤나 이 인디애나라는 최악체 팀 상대로 괜찮은 기준점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경기들 이거 왜 이렇게 기준점이 낮냐 이거 개꿀 같은데
이런 경기들이 최근에 제가 통계를 내본 결과 정말 많이 죽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마에는 좀 권장드리기가 좀 그렇고, 왜냐하면 샌안토니오가 워싱턴 전에도 어 백도어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완급 조절이 정말 심하게 들어갔던 경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지만 완급 조절을 너무 심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다음 날에 이 포틀랜드와의 이 홈에서 백투백 경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샌안토니오가 안 지는 경기를 하겠지만 마일에는 관심 없을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배당이 물론 낮은 배당이지만 막 정말 아예 폴더 수에도 못 끼는 1.01 같은 그런 배당이 아니라 1.2대를 받았잖아요. 배트맨 기준으로.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마에는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좀 진단을 했습니다. 세난 일반 승메인으로 서브는 마엔 쪽, 언오버는 굳이 보면 소액 정도로 언더 정도? 왜냐하면은 기준점이 인디애나 경기 치고는 많이 높아요. 인디애나가 어찌됐건 공격 자체가 지금 NBA 30개 팀 중에서 꼴찌 팀인데 클브라고 덴바 경기입니다. 샘 메리라고 헌터가 GTD인데 저는 헌터는 좀 충분히 대체자가 있다라고 보지만 샘 메릴의 발목 부상 이슈인데 좀 가능성이 아니라 출전하기를 좀 바랍니다. 덴버 같은 경우는 직전에 발렌슈나스까지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발렌슈나스 요키치 팀 내 핵심 빅맨 두 명이 동시 결장을 하게 되고 캠 존슨, 크리스찬 브라운, 에런 고든까지 주전 4명이 다 결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덴버는. 그러니까 덴버가 이제는 완전 부상 병동이 된 겁니다. 제가 직전 덴버가 토론토 전을 상대하는 경기에서 스몰 라인업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발렌슈나스가 수비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하면서 오바를 보겠다 했었죠. 부끄럽게도 209점 완전한 핵언더 경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경기 때문에 정말 좀 부끄러웠단 말이죠, 사실. 근데 당시에 토론토가 팀야투 30%대 3점 20%대 여자 농구를 했어요. 근데 토론토가 막 정말 경기력 뭐 허슬 지표나 부가 지표 자체가 정말 무기력한 경기였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야투 시도 자체가 100개가 넘었고 자유투 시도도 21개면은 막 터무니없이 적응 경기가 아니었으니까 야투 시도 100개면은 충분히 공격권 자체가 토론토가 정말 많았다는 뜻입니다. 공격 리바운드 17개면은 정말 양껏 잡았고 턴오버 8개면은 굉장히 관리가 잘 됐고 턴오버도 굉장히 적었고 그러니까 공격권이 정말 많았는데 그야말로 슛이 아예 안 들어가는 수준으로 팀이 30%대 3점이 20%대를 기록하면서 얘네가 득점을 못해서 득점을 못 냈던 경기였단 말이죠. 제가 이 경기를 풀로 봤었죠. 당연히 메이저 앞으로 갔었으니까 덴버하고 토론토 경기를. 그러니까 덴버의 아델만 감독이 생각보다 아주 명장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토론토가 애초에 올 시즌에 올 시즌뿐만 아니라 최근 뭐 3년이건 3년 동안에도 3점 슛이 좋았던 팀은 절대 아니잖아요. 3점이 좋았던 팀은 좋았던 시절에는 아시겠지만 그 드로잔하고 카일 라우리가 원투 펀치로 있었던 때에도 3점이 좋은 팀은 아니었습니다. 토론토가 3점이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토론토가 올 시즌에도 3점이 되게 안 좋은 팀이고 3점 시도 자체가 적은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페인트 존을 공략하는 팀이니까 아델만 감독이 이 디펜더를 그냥 완전히 수비하는 상황에서 페인트 존 근처에 그 4명을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들어오지 마라는 전술을 펼친 거죠. 그러니까 외곽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았고 오픈 찬스가 정말 수월하게 나왔는데 이 오픈 찬스가 안 들어가서 3점 27%가 찍힌 겁니다. 그래서 토론토 당연히 오픈이니까 던지잖아요. 열심히 3점을 던진 경기에서 토론토가 이 경기에서 토론토의 3점 시도가 45개가 찍혔습니다. 토론토가 올 시즌 3점 시도 리그 24등 3점 평균 시도 개수가 34개 수준이에요. 34개 수준. 근데 평균보다도 11개나 대략 한 4분의 1개나 더 많이 던졌죠.
대략 한 25% 이상 더 많이 던진 건데도 성공률이 안 나오니까 득점이 안 나온 겁니다. 만약에 3점이 평균 이상 37% 이상만 찍혔어도 이건 덴버가 그냥 가비로 썰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토론토가. 근데 하필이면 토론토가 오픈 3점도 되게 안 들어간 날 해건도가 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델만 감독 입장에서는 토론토가 3점 기복이 심하고 3점이 좋은 슈터가 좋은 팀은 절대 아니다라고 보고서 인사이드를 잠가버리는 그런 전술을 꺼내온 건데, 근데 이러고도 토론토 3점이 잘 들어가는 경기가 간혹가다 한 번씩 있잖아요. 막 퀴클리 터지고 벤치로 나오는 디기가 터지고 이런 경기가 간혹가다 있는데, 이날 하필이면은 토론토의 벤치 멤버들 6명이 총 6명의 식스맨들이 출전을 했는데 6명에서 3점 18개 던졌고 빵개 하나도 3점을 성공을 못했습니다. 식스맨 6명이서. 그 정도로 토론토의 3점 슛감이 굉장히 더티한 날이었단 말이죠. 근데 가뜩이나 리그에서 3점 시도 리그 3등 일시적으로 1등까지도 찍는 양궁팀 컬러가 아주 강한 클립을 상대로 이 직전 토론토전의 전술을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요키치, 발렌슈나스 이제 빅맨이라고는 그 홈즈 한 명 남은 상황에서 그 홈즈도 전혀 검증 안 된 거의 가비지급 빅맨이고 이런 상황에서 덴버가 이 라인업으로 클브레의 어떤 디펜 전술을 꺼내올지는 저도 까봐야 알 것 같아요. 이건 예상이 안 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 확실한 거는 그 디펜 전술도 한계가 명확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술빨로 그거 하는 거는 토론토전엔 덴버 입장에서 운빨도 정말 많이 탔던 거예요. 하필이면 쟤네가 오픈 3점도 20%로 꼬라 박았으니까 그런 운도 정말 천운도 따른 거였지만 클블이 저런 토론토 같은 저런 3점 슛에 대해서 무기력함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올 시즌 클리블랜드가 전 시즌만큼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자레드 앨런이 에이징 커브가 세게 와서 너무나도 부진한 상황이고 에바 모블리가 들쭉날쭉 약간 유리몸 기질을 보이면서 영향력도 전 시즌 D4를 받았던 전 시즌보다 영향력이 떨어지고 보드 장르 싸움이 약해졌다. 인사이드에서 수비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박스아웃도 좀 불량해졌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대부분 다 페인트 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좀 불량해졌단 말입니다. 클블이. 근데 이 약점을 파고들어야 할 빅맨 진영, 요키치나 뭐 발렌슈나스 이런 애들이 이 클블의 약점을 카운터를 날리는 건데 얘네가 지금 다 결정하는 상황이에요. 에런 고든도 있으면은 이런 약점을 카운터 쳐줄 수 있는 애인데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클블이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기처럼 만약에 토론토 마냥 이상하게 클블이 오늘 3점을 막 20%대 꼬라박는다. 그러면은 접전 혹은 덴버가 또 역배승을 해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클블은 기본적으로 원래 어떤 팀과도 3점을 많이 던지는 팀이고 3점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전술을 하는 팀인데, 이런 팀을 상대로 덴버가 3점을 세깅하는 전술을 꺼내올 수는 절대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덴버가 클블의 이 공격하는 상황을 잘 수비하는 전술은 제 머리로는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덴버 마이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쪽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오바 쪽. 근데 오바는 되게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덴버가 확실하게 요키치가 없으니까 득점 볼륨이 많이 다운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바는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클블 마에는 저는 기준점이 굉장히 제 생각보다 많이 높고 저는 8.5, 9.5 수준 예상했는데 이게 몇 점을 받았었죠? 10점 이상을 받았었죠. 두 자릿수 이상을 받았었죠. 그래서 저는 이거 내 생각보다 좀 높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12.5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클블 마인 메인으로 보겠습니다. 뉴욕하고 애틀란타 경기는 조시아트랑 샤멧은 여전히 결장을 하고 미첼 로빈슨이 GTD로 격상했는데 미첼 로빈슨 GTD가 제일 중요한 경기입니다. 우선 이거는 제가 대본에 안 쓰여져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할 거라서 그냥 육성으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뉴욕이 최근 5경기, 4경기 연속으로 250점 넘는 해고바 경기만을 했어요. 이게 지금 뉴욕 현지에서도 어떤 뉴스 기사가 떴냐면은 뉴욕이 지금 이런 압도적인 난타전 경기만 하는 이유는 보드 장악력이 싸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게 보드 장악력 싸움. 결국에는 팀 내 리바운더 2명이 결정하는 것을 원인으로 뽑았거든요. 미첼 로빈슨하고 조시 하트. 둘 다 리바운드를 잘 따내주고 그러고 허슬 플레이를 뭐 미첼 로빈슨은 뭐 센터니까 당연 조시 하트는 허슬 플레이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리바운드를 뜨는 선수죠. 그러니까 이 2명이 결정하고 나서 보드 장악력 싸움에 많이 지게 되면서 상대가 세컨 찬스가 많이 늘어나고 그럼 자동적으로 실점 또한 매우 늘어나졌다 이런 기사가 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첼 로빈슨이 복귀를 하느냐 마느냐가 결국에는 지금 뉴욕이 4경기 연속 엄청난 대량 실점과 대량 득점을 하고 250 이상의 경기를 하고 있는 게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 생각입니다. 이건 오로지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제 생각엔 결정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제가 미첼 로빈슨 소식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복귀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내일 백투백이 예정되어 있어요. 뉴욕이. 상대가 필라델피아입니다. 상대가 필라델피아예요. 근데 이 2경기 중에 한 경기에서 복귀를 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2경기 중에 한 경기에 복귀를 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떴습니다. 미첼 로빈슨이.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이 뉴욕 감독 이름이 뭐 마이클 브라운 감독이 라면 제가 만약에 마이클 브라운이라면 애틀란타전에 복귀 안 시키고 필라전에 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애틀란타가 지금 센터진이 정말 굳건한 팀이고 인사이드에서 정말 단단한 팀이 아니잖아요. 얘네도 최근 뭐 미네소타한테 연패 끊기 전에 계속 연패 타던 과정에서 계속 리바운드 다 딸리고 보드 장악력 안 돼서 연패를 탔던 거예요. 애틀란타도. 그러면서 실점 엄청나게 때려 맞았던 거고. 그랬던 팀인데 굳이 애틀란타 상대로 미첼 로빈슨을 복귀시킬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좀 필라델피아 전에 복귀시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애틀란타는 직접 미네소타 전에 역배 쓰나미 대승을 해내면서 연패를 끊어냈죠. 확실히 애틀란타는 공격으로 풀어야 되는 팀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디트랑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경기를 다 맞췄지만 메인 조합으로 여기 간 거. 디트 오바 딱 하나만 틀렸단 말이죠. 이게 막 압도적인 핵언더가 아니라 딱 10점 차 언더였는데 이게 제가 오늘 경기를 풀로 봤잖아요. 이 경기는 마이애미랑 디트 경기를 풀로 다 봤는데 쉬지 않고 보면서 느낀 점이 역시 디트가 강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팀하고는 오바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오늘 거의 마이애미가 시종일 간 리드를 잡은 경기였잖아요. 일시적으로 20점 차 이상도 점수 차이가 났던 경기였고 마이애미가 잘했고 디트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던 건데 결국에는 정배팀이 역배팀한테 막 이렇게 대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팀 컬러가 좀 갈리거든요. 이거를 추격하기 위해서 템포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고 굉장히 3점 시도가 늘어나고 그러고 아니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선수 교체도 공격이 좋은 선수들로 대부분 배치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기 마련인데 디트는 수비 에너지에 좀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압박 수비를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했죠. 그래서 어떤 효과가 나왔다? 마이애미의 그 뭐라고 하죠? 그 일선 공격진 그 가드진 쪽에 아예 찰싹 달라붙어 있으니까 샤클락에 쫓기는 현상이 계속 나왔죠. 마이애미가. 그래서 페이스도 좀 느려지는 현상이 반복이 됐고 이런 것처럼 디트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비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유형이더라고요. 저도 오늘 파악을 했어요. 근데 애틀란타는 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비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팀이 아니라 공격 에너지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팀입니다. 템포 훨씬 빠르게 하고 주저없이 3점 던지고 이런 팀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애틀란타가 그래서 오바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직전 경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애틀란타가 미네소타전에 연패를 끊는 과정에서 미네소타가 102득점밖에 못했던 거. 올 시즌 미네소타의 고질병이 터진 경기였다라고 봅니다. 저는 애틀란타의 수비가 정말 환상적이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미네소타가 올 시즌 유독 이랬던 경기들이 몇 번씩 터져 나와요. 나즈리드, 디븐첸주, 본즈 아일랜드, 맥다니엘스 이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 이 롤플레이어들이 정말 부진한 정말 슛감이 아예 더티한 그런 경기들이 왕왕 나오고 있는 게 솔직히 올 시즌 미네소타예요. 근데 얘네가 하필 부진할 때 꼭 손에 손잡고 다 같이 부진합니다. 그런 경기가 직전 경기에 나왔어요. 직전 경기 본즈 아일랜드 야투 빵프로 기록했습니다. 7개 던졌고 빵개. 디빈첸주 부진했고 나즈리드 또 야투 20% 이하 기록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모습이 나와서 그래서 앤트맨이 꼴하진 않으니까 인터뷰 거부하고 그냥 라커룸 들어갔죠.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최근 뉴욕 행보를 보시죠. 무려 4경기 연속 250 이상의 경기. 뉴욕이 최근 4경기 평균 득점이 130에 육박하고 평균 실점도 13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뉴욕이 득점 많고 실점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바 성향이 아주 진하다라는 지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기준점 무시하고 주장창 오바 찍을 때 덴버랑 거의 오마주 되는 지표란 말이죠. 이게 조시아트랑 그 뭐야 아까 미첼 로빈슨 결정하고 나서 이런 효과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저는 오바 볼게요. 오바 메인으로 서브는 뉴욕 마엔 오바 메인으로 서브는 뉴욕 마엔 물론 이게 불안 요소는 직전 애틀란타가 미네소타 전에 상대팀의 득점을 102득점으로 묶어버린 게 하필이면 포르징기스가 복귀를 하고 나서 나온 현상이라는 점. 그럼 포르징기스라는 이 어찌됐건 팀 내 센터가 주전 센터가 있으면은 상대팀의 득점을 많이 떡락시킬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근데 포르징기스가 사실 저는 아주 수비가 좋은 디펜더 센터라고 생각은 절대 안 하거든요. 뭐 라트비아 시절 라트비아 국대농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머리 복잡하게 뭐 포르징기스 때문에 언더트머트한 이런 생각보다도 그냥 미네소타가 직전 경기 고질병 터진 거고 뉴욕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 4경기 연속 250 이상 가뜩이나 제일 최근에 제일 오바를 잘 내고 신앙 수준으로 해고바를 잘 내고 있던 애틀란타 최근 페이스 랭킹 2등 찍고 있는 애틀란타 상대로 이건 뉴욕이 갑자기 저득점 경기하는 게 더 이상한 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바메인으로 서브는 뉴욕 마엔. 뉴욕이 홈에서 마엔이 정말 신앙팀이긴 한데 지금 4연속은 프렌치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패스 원래 분석을 하려다가 원래 저는 또 언더볼라 그랬죠. 근데 패스할게요. 또 이거 언더 갔다가 직전 경기 그 2쿼터 78점 나왔고 오바든 아시죠? 78점 안 났으면 1, 3, 4쿼터 다 50점대만 나서 언더 경기였죠. 제가 경기의 75%는 언더였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바 난 게 신기한 거고 되게 재수가 없게 오바 난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했죠. 언더인 게 맞아요. 페이스도 양팀 뭐 느린 팀이고 그리고 미러키도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인데 직접 워싱턴한테 진 거 보니까 1점 차로 진 거 보니까 쿤보는 여전히 발이 들어가고 있고 근데 코끼기가 싫어가지고 피닉스랑 세크라멘토 경기는 세크라멘토가 혼자 백투니어파가 깔려져 있죠. 세크라멘토는 오늘 경기에서 전반까지 3점 50% 이상을 기록하고 제가 이거 캡처해 놨습니다.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올 시즌 한정으로 세크라멘토가 정말 평소보다도 월등히 좋은 슛감의 경기력이 나왔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국내 해설 경기였는데 해설자도 야 오늘 세크라멘토가 정말 공격력이 뭐 이런 슛감이 정말 좋습니다. 이런 칭찬을 뭐 여러 번 했었죠. 자 오늘 세크라멘토가 좀 체력 소비도 훨씬 심했을 경기인 게 자 보스턴이라는 대여랑 3쿼터까지 접전을 계속 지속을 했잖아요. 동점됐다 시속 게임 했다 막 이런 경기를 했어가지고 오늘 그 세크라멘토 선수들 화면에 클로즈업 하면 된 분들은 아시겠지만
땀이 흐르는 게 계속 보였습니다. 세크라멘토 선수들은.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보스턴이란 대열을 만약에 잡아내면은 당연히 세크라멘토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바꿀 만한 이 나쁜 흐름을 꺾을 만한 아주 좋은 시너지가 나오게 되죠. 아주 좋은 발판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최선을 다한 건데 거기까지였습니다. 4쿼터에 평균 회기가 들어갔고 결국에는 슛이 안 들어가기 시작하자 무난한 대패를 당하면서 또다시 마인을 당했어요. 저도 이거 덕분에 중승부 성공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 분명히 세크라멘토가 고점 슛감을 보여준 건 확실한 게 3쿼터 중반까지 3점 성공률을 3점 성공 개수가 12개였습니다. 세크라멘토가 올 시즌 3점 성공 개수 리그 꼴찌팀 평균이 10개 수준이란 말이죠. 경기가 한참 거의 17분, 18분 이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도 올 시즌 평균 3점 성공 개수를 이미 넘은 상태였어요. 그 정도로 3점이 평소보다 월등히 잘 들어간 경기였음에도 마인을 당했다라는 거. 거기다 올 시즌 원정보다 홈에서 성적도 더 좋은 세크라 좋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좀 더 나은데 그런데도 자멸하면서 결국엔 마인을 허용했다라는 점. 멘탈적으로도 이런 패배가 되려 더 상처가 큰 법입니다. 배팅도 마찬가지예요. 먹은 줄 알았던 게, 야 이거 먹었다, 야 나이스 먹었다 이러고 있는 게 만약에 축구 후반 추가 시간에 극장골 먹혀갖고 뒤진다거나 NBA로 따지면 악탄 거부 같은 거 상대가 무의미한 야투 2점 들어가갖고 0.5 프레임 당한다거나 이런 게 부러지면은 진짜 데미지가 커요. 정말로 그냥 짜증난다 이 정도가 정말 분노하게 되는 게 딱 이런 거거든요. 세크라멘토 딱 그런 패배를 당한 거예요. 오늘 보스턴한테. 거기다 혼자 백투백 여파까지. 세크라멘토가 오신 백투백에서 1승 4패 득실 마진 마이너스 20입니다. 백투백 5경기에서 평균 22점 차로 졌다라는 거예요. 피닉스가 다음날 백투백도 아니고 다음 상대가 홈에서 오클라호마 그리고 그 다음 상대가 백투백으로 휴스턴 원정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초강팀과의 2연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크 먹고 세크라는 보약 먹고 초강팀 2번 연속 만나는데 지금 피닉스가 결국은 이 세크라멘토라는 그냥 지려밟고 넘어가는 경기에서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가 뭘까요? 대승입니다. 대승. 화끈한 가빗이 대승 내고 오클라호마랑 이 오클라호마한테 가뜩이나 직전 경기 직전 NBA 컵에서 거의 30점 차로 쌀렸던 기억도 있으니까 그거 복수하기 위해서 만발의 준비를 다하기 위해서는 끌어올려야죠. 분위기를 활활 불타오르게 끌어올린 상태에서 오클라호마를 만나고 싶겠죠. 그럼 원하는 건 뭐다? 대승입니다. 어설픈 승리가 아니라. 그러고 이거는 다 얘기하기 좀 그렇고 어찌됐건 막 백도어 걱정이 엄청나게 클 만한 기준점도 아니에요. 11.5 수준이면은 14.5나 15.5는 솔직히 백도어 걱정 엄청나게 됩니다. 11.5까지는 저는 좀 덜해요. 그래서 피닉스 마엔 저는 메인 조합으로 무조건 가겠습니다. 피닉스 마엔은 자 골스랑 오클라호마 경기는 이 경기는 사실 뭐 분석 내용이라기보다는 탐정 모드 빙의해서 약간 추리하는 그런 느낌인데 스테판 커리랑 제언서니 멜트니가 GTD고 디그린이 결장이에요. 디레이먼드 그린이 결장인데 디그린이가 이 휴식 결장하는 사유 자체가 휴식입니다. 휴식. 레스트. 그러니까 스티븐 커가 내일 백투백이 예정돼 있거든요. 홈에서 유타 상대로 원정 유타를 상대하는데 디그린을 휴식을 줬습니다. 이거는 스티븐 커가 올 시즌에 아시죠? 주전들 다 빼고 그냥 던진 경기가 몇 경기 있었던 거. 그 경기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특히 오클라호마 상대로도 커리 일부러 결장시키고 다음 경기 복귀시키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골스가 올 시즌 백투백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팀이고 로드 매니지먼트가 제일 심한 팀이 골스예요. 올 시즌에 분명한 건. 그래서 저는 커리의 GTD를 솔직히 결장 쪽에 좀 무게를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기 떠 있진 않지만 추가적으로 결장자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지금 GTD 안 떠 있는 애들도. 참고로 직전 오클라호마전에 지미 버틀러가 15분만 출전했습니다. 출전을 하더라도 출전 시간을 되게 관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직전 오클라호마 전에. 그때도 골소 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런 추리를 하느냐. 드레이먼드 그린이 어디 다쳐서가 아니라 대놓고 휴식이란 타이틀로 결장을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오클라호마 전에 하필이면 드레이먼드 그린을 휴식을 줬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찌 보면은 스티븐 커가 이 경기는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다음날에 가뜩이나 백투백 유타 원정 유타 상대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좀 젊은 애들 경험치 먹이는 경기로 넘어가자. 좀 줄 건 주자. 이런 마인드가 좀 있다라는 좀 눈치를 좀 저는 좀 채야 된다는 마인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리 결장도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저는 오클라호마 많이 볼게요. 오클라호마 많이 보겠습니다. 레이커스랑 멤피스 경기는 언더메인으로 서브는 멤피스 프렘 보겠습니다. 이거 양팀 모두 전력 출혈이 너무 심하죠. 결장자도 많고 특히 레이커스는 하치무라, 리브스, 빈센트 주전 3명 결장하고 그리고 반더빌트라는 수비 원툴 선수도 GTD 깔려져 있고 지금 레이커스가 최근 패배하는 경기에서 다 가비지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돈치치도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뭐 수비하는 꼬라지 영상 하이라이트 올려놓고 해외에서도 조롱받고 있고 수비를 아예 안 한다 뭐 이런 국내에서도 열심히 르브론 팬들한테 조롱당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상대팀 수비가 대놓고 돈치치한테 거의 더블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르브론한테는 철벽 같은 디펜더 하나 붙여놓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레이커스 상대로. 근데 JJ 레디 감독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이게 해결을 되려면 리브스라는 초특급 공격수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레이커스 경기 분석할 때 리브스나 돈치치 둘 중에 하나 없으면 아예 쳐다도 안 봐야 된다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상대팀 수비가 완전히 단조로워진다. 그러고 막 스마트나 라라비아 이런 애들은 세긴 대놓고 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못 넣을 거 뻔히 아니까 상대들도. 실제로 얘네 완전 생 와이드 오픈도 넣는 것보다 튀기는 게 훨씬 많은 애들이고. 그래서 저는 멤피스가 이 수비를 또 돈치치만 막자. 이 수비가 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돈치치가 지금 엄청난 이 표적 수비가 되고 나서 볼륨과 효율을 동시에 챙기는 막 정말 돈치치다운 볼륨과 효율이 터진 경기가 지금 4경기 연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4경기 연속.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정도로 이 리브스가 없는 돈치치는 효율과 볼륨도 다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언더메인으로 싸우는 멤피스 프렘 보겠습니다. 레이커스가 사실 너무 못하더라고요.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데. 자, 오늘 분석 이렇게 합니다. 솔직하게 경기가 좀 많은 날이라서 좀 더 준비를 하고 싶었고 그런 욕구가 좀 있었습니다만 뉴올리언즈 경기는 분석을 진행했다가 지웠어요. 원래 다 써놨다가. 왜냐하면은 기준점 245.5를 받았죠. 그리고 해외 기준점도 일방적으로 오바로 일방 통행하는 경기입니다. 제가 직전 양팀 맞대결에서 263점 났던 경기에서 메인 조합으로 오바를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경기를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재밌게 본다라는 생각으로 오바를 아주 신명나게 봤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오바를 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느낀 건데 양팀 직전 맞대결이 해고바 떴다고 해서 또 오바 보는 게 제일 멍청한 분석인 것 같더라고요. 시카고랑 올랜도 경기는 시카고 프렘에 언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올랜도가 심각한 게 데스몬드 베인이 지금 4경기인가 5경기 연속으로 3점 완전 심각합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아까 돈치치 본 거였고 야 진짜 심각하다.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올랜도 경기는 당분간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데스먼드 베인이 지금 보세요. 3점 보세요. 4경기 이게 데스먼드 베인 겁니다. 3점 4경기 동안 샬럿전에 빵프로, 덴버전에 빵프로 25%, 25%. 3점을 지금 데스먼드 3점 넣어주라고 영입하는데 지금 4경기 동안 샬럿, 인디애나 이런 약체팀 상대로도 다 지금 못 넣고 있잖아요. 시카고 프렌 언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카고 프렌의 언더. 데스먼드 베인 지금 프렌치 바그너도 없는데 데스먼드 베인도 저렇게 꼬라박고 있다? 원래 워싱턴 경기는 제가 언더를 안 까고 브루클린 경기는 제가 오바를 안 까요. 그게 딱 아다리가 맞는 경기라서 패스를 하는 겁니다. 워싱턴 브루클린 경기는. 그러고 미러키랑 샬럿 경기는 직전 경기에 정말 재수없게 죽었기 때문에 코 끼기 싫어가지고 패스를 한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모든 경기 코멘트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시청해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중승부 성공 했으니까 좀 좋은 모습. 야, 이제 역전이 좀 정신 차렸네, 좀 잘하네, 좀 치네, 이런 생각 좀 들만한 그런 성적을 좀 내고 싶네요. 자, 선생님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